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보며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생겼지? 하셨던 분 계신가요?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찾게 되고 염색을 해도 금세 다시 올라오는 흰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그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염색을 해도 금세 드러나는 흰머리, 두피가 예민해져 더 이상 염색도 어렵다는 말씀을 자주 듣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희끗한 흰머리 99% 사라지고 머리숱이 풍성해집니다. 머릿결이 매끄럽고 젊고 건강해집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피부과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하루 단 5분만 투자하시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꿀과 이것을 사용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꿀만 해도 도움은 되지만 이것과 함께 썼을 때 100배의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꿀에 이것을 더해 사용하라고 제 환자분들께만 말씀드려 왔습니다. 꿀에 이것 한 방울을 섞어 두피를 만져주는 것인데요. 서울에 사는 68세 김영자 어르신은 이 방법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희끗했던 흰머리가 99% 줄어들고 머리숱이 풍성해지며 머릿결이 부드러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부산의 74세 박정수 어르신 역시 두피 가려움이 사라지고 외출할 때 모자를 찾는 습관이 줄었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강정보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흰머리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때는 까만 머리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하얗게 변했을까요? 사실 이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알면 늦추거나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이 검은 이유는 멜라닌이라는 색소 때문입니다. 이 멜라닌은 머리카락 뿌리에 있는 작은 공장 같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공장이 점점 지쳐가요. 마치 오랫동안 일한 기계가 천천히 멈춰가는 것처럼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에 쌓이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마음의 스트레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쇠가 녹쓰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녹이 슬듯이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에도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 영양분은 혈액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아요. 마치 좁아진 길로 차가 천천히 다니는 것처럼요. 세 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뭘 먹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해요. 특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이 부족하면 머리카락도 영양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두피 건강이 좋아야 검은 머리가 유지됩니다. 두피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땅과 같아요. 땅이 건강해야 좋은 농작물이 자라듯이 두피가 건강해야 좋은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평소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관리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머리카락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도 머리카락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꿀이 바로 여기서 큰 역할을 합니다. 꿀에는 머리카락과 두피에 좋은 성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먼저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건조한 두피에 수분을 공급해 주죠. 또한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마치 몸의 녹을 방지하는 방청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머리카락 뿌리에 직접 전달되어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꿀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꿀에 특별한 것 하나를 더해서 사용하라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꿀과 함께 사용했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원리와 꿀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의 핵심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던 그 특별한 것이 바로 생강즙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요리할 때 쓰는 그 생강이에요. 꿀에 생강즙 한 방울만 섞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조합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아주 좋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려면 혈액순환이 중요하잖아요. 생강즙은 또한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잘 안 자라고 빠지기도 쉬워요. 생강즙이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생강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꿀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서울에 사시는 김영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염색도 자주 했지만 두피가 약해져서 더 이상 염색을 할 수 없었죠. 염색약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려드린 꿀과 생강즙 한 방울을 매일 두피에 마사지하는 방법을 2달 정도 실천하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카락이 점점 건강해지고 희끗한 부분이 덜 보인다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김 어르신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꿀과 생강즙을 섞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 한 큰 숟가락에 생강즙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색깔이 조금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을 깨끗한 손가락에 묻혀서 두피에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머리를 감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5분 정도 마사지한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싼 재료도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꿀과 생강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단 처음에는 팔 안쪽에 조금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괜찮으면 두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또 다른 환자분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꿀과 생강즙 조합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저녁에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밤에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에 맞춰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죠. 매일 저녁 머리 감기 30분 전에 해보세요. 두피 마사지 방법도 중요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지 마시고 손가락 배 부분으로 동그랗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의 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뒷머리까지 골고루 마사지해 주세요. 시간은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에 좋지 않아요. 이번엔 74세 부산에 사시는 박정수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머리가 점점 희끗해지고 두피도 자주 가려워서 불편하셨죠. 모자 없이는 밖에 나가기가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꿀 한 숟가락에 생강즙 한 방울을 섞어 두피에 마사지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두피가 한결 편안해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면서 희끗한 부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저에게 고맙다는 연락도 주셨죠. 박 어르신께서 특히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꾸준함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셨고 2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희끗한 머리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로는 안 돼요.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해보세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같은 것들이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라디오 체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물 6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나 차 말고 깨끗한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관리해봐야 효과가 떨어져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댓글과 메시지로 궁금한 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의사로서 솔직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흰머리가 다시 검은 머리로 변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하얀 머리가 다시 새까맣게 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멜라닌 세포가 완전히 기능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끗희끗한 머리,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하얗게 되지 않은 머리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에 더 효과가 있어요. 두피 환경이 좋아지면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더 건강하고 진한 색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 하는 거예요. 기존 머리카락보다는 앞으로 자랄 머리카락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이런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일주일은 두피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2주 정도부터는 두피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줄어들고 비듬이 감소하죠. 한 달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색깔 변화는 대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 정도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보려면 최소 그 정도 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효과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빠른 효과를 원하시겠지만 자연요법은 원래 시간이 걸려요. 대신 부작용이 적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안전한가요? 꿀과 생강은 천연 재료라서 대부분 안전해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벌에 쏘였을 때 심하게 붓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생강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가 매우 예민한 분은 사용 전에 팔 안쪽에 테스트해 보세요. 동전 크기만큼 발라보시고 3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기면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강즙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꼭 한 방울만 사용하세요. 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질환이 있어도 괜찮나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외용으로 사용하는 건 대부분 괜찮아요. 하지만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피부과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이나 두피에 상처가 있는 분은 완전히 나은 후에 사용하세요. 지루성 피부염이나 건성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먼저 치료받으시고 나서 하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도 사용 전에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보통은 문제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해야 하나요?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처음 2주간은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두피 환경이 빨리 개선됩니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격일로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면 충분해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하시면 하루 종일 끈적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 하시는 걸 권해요. 머리 감기 30분 전에 하시고 5분 정도 마사지한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생강즙 대신 다른 걸 써도 되나요? 로즈마리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로즈마리 오일은 혈액순환 개선에 좋고 페퍼민트 오일은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두피를 자극해 줍니다. 하지만 생강즙만큼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뛰어난 건 없어요. 올리브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 같은 천연 오일도 좋지만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생강즙을 사용해 보세요. 생강 구하기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도 쉽게 살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차가 있어서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만약 2달 정도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외용 치료를 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수면 부족, 과도한 다이어트, 특정 질환 등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전문의와 상담해서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철분 부족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8번째 질문입니다. 염색한 머리에도 써도 되나요? 염색 직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염색 후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주세요. 염색 직후 두피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색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염색으로 손상된 머리카락과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염색 색깔이 조금 더 빨리 빠질 수는 있어요. 9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12세 이하 어린이는 권하지 않아요. 어린이 피부는 성인보다 훨씬 예민하거든요. 특히 생강은 자극적일 수 있어서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성인이 되어서 사용하세요. 어린이나 청소년의 흰머리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아과나 피부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헤어 제품과 함께 써도 되나요? 헤어 토닉이나 샴푸는 괜찮아요. 하지만 같은 날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바르지는 마세요. 꿀과 생강즙 마사지를 하는 날에는 다른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고 다음 날 다른 제품을 사용하세요. 특히 알코올이 들어간 헤어 토닉이나 자극적인 제품과는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꿀 한 병과 생강 조금이면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비용으로 따지면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들어갑니다. 비싼 샴푸나 토닉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시장에서 생강을 사서 집에서 즙을 내셔도 되고 온라인에서 생강즙을 사셔도 됩니다. 꿀은 순수한 천연꿀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신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경험하셨어요. 60대 김모 씨는 두피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고 70대 이모 씨는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윤기가 생겼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65세 분은 외출할 때 모자를 쓰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함께 해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용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연요법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근본적인 개선을 도와줍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 정말 잘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풍성한 머리숱과 머릿결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시면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을 잊어버리시면 뒷부분만 다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왜 흰머리가 생기는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머리카락이 검은 이유는 멜라닌이라는 색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닌을 만드는 작은 공장들이 점점 지쳐간다고 했죠. 마치 오랫동안 일한 기계가 천천히 멈춰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흰머리가 생기는 3가지 주요 원인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였어요. 이건 마치 쇠가 녹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해 드렸죠.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도 영양분이 필요한데 혈액을 통해 전달되는 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두피 건강이 좋아야 검은 머리가 유지된다는 것 말입니다. 두피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땅과 같다고 했죠. 땅이 건강해야 좋은 농작물이 자라듯이 두피가 건강해야 좋은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해서 건조한 두피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했어요. 또한 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머리카락 뿌리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고 혈액순환도 도와준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특별한 것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강즙이었습니다. 꿀과 생강즙 한 방울의 조합,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아주 좋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려면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죠. 생강즙은 또한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두피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꿀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담도 들려드렸죠. 68세 서울에 사시는 김영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희끗희끗한 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염색약으로 인해 두피가 약해져서 더 이상 염색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꿀과 생강즙 한 방울을 매일 두피에 마사지하는 방법을 2달 정도 실천하셨더니 머리카락이 점점 건강해지고 희끗한 부분이 덜 보이는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했습니다. 74세 부산에 사시는 박정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가 점점 희끗해지고 두피도 자주 가려워서 불편하셨는데 꿀과 생강즙을 꾸준히 사용하신 결과 두피가 한결 편안해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면서 희끗한 부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죠. 사용법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꿀 한 큰 숟가락에 생강즙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잘 섞어주시고 이걸 깨끗한 손가락에 묻혀서 두피에 살살 마사지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머리를 감기 전에 하시고 5분 정도 마사지한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들도 알려드렸죠. 저녁에 하는 게 가장 좋고 손가락배 부분으로 동그랗게 마사지해 주시되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기분 좋을 정도의 힘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뒷머리까지 골고루 마사지해 주시고 시간은 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박정수 어르신께서도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셨고 2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생활 습관도 알려드렸습니다. 충분한 수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었어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도 답변해 드렸습니다. 완전히 하얀 머리가 다시 새까맣게 변하는 건 쉽지 않지만 희끗희끗한 머리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효과를 보려면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해야 하고 머리카락 색깔 변화는 대개 1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꿀과 생강은 천연 재료라서 대부분 안전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의해야 하고 사용 전에 팔 안쪽에 테스트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강즙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한 방울만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이런 것이에요. 희끗한 흰머리는 꿀과 생강즙 한 방울로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고 매일 저녁 5분씩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오늘 배운 방법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보세요. 좋은 건 나누면 더 좋아지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알려드리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피부가 매우 예민하신 분, 두피에 질환이 있으신 분은 사용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사용 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깨끗하게 씻어낸 후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본인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본인이니까요. 그리고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 투자하는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배운 머리 관리법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두 중요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관절 통증을 집에서 쉽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역시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꿀팁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